안녕하세요. 나는 전문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습관성 유산,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렵니다. 반복 착상 실패와 습관성 유산은 따로 존재하는 두 개 분리된 문제인 듯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같은 선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문제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수정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둘 다 수정 전까지는 온전하게 성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수정이 안 돼서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는 반복 착상 실패나 습관성 유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반복된 자연 임신 시도 실패나 반복된 인공 수정 실패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리로 진행해버렸을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두 가지 현상의 진단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개념을 더 확장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배아, 즉 시험관 시술을 해서 만들어진 배아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배아이고 자연적으로 두었다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배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착상 실패의 범주 안에 두는 게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고민스럽게 됩니다. 때문에 반복 착상 실패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잘 수정이 되었을 법한 배아들, 곧 정상 발달을 잘 보이는 좋은 등급의 배아를 이식하였을 때야만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반복 착상 실패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3회, 2회에서 5회 사이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3회에 좋은 등급의 배아를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화학적 임신으로 종결돼 버리는 경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험관을 3번 했고요. 이식을 다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저는 반복 착상 실패자일까요? 이식을 3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복 착상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등급의 배아, 얇은 내막 등등 유전적 이상 여러 가지 이유로도 실패가 가능하고 원인을 실제로 그냥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3번 정도의 이식에 실패를 하시게 되면 나는 반복 착상 실패자인가 라는 그 진단에 얽매이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그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4세인 여성이 매달 1개씩의 난자의 채취를 성공해서 1개의 발달이 매우 미흡한 배아를 3번 이식한 다음에 스스로 반복 착상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도 그 후에 따라오게 되는 치료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는 공범이 있듯이 임신이 되지 않은 이후에는 반복 착상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조건 3번 시험관 이식 후에 각종 혈전 방지 면역 주사 등의 치료는 오히려 부작용의 역풍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이상의 배아 이식을 통해서 좋은 등급의 배아를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신에 실패하거나 화학적 임신으로 종결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반복 착상 실패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그럼 습관성 유산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먼저 유산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유산이란 임신 20주 이전에 자궁 내의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산은 적어도 영상학적, 조직학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임신이 전제되어야만 정의될 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임시 테스트기, 피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그리고 초음파에서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고 다시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화학적 임신이라고 부른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학적 임신은 유산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상 후에 지속이 안 되고 종결돼 버리는 것으로 많게는 전체 임신의 30%나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상일 뿐입니다. 또한 아기집만 형성이 되고 아직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고산환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아기집 내에 태아가 보이고 심정 뛰는 것도 보이고 이후에 박동이 멈춰서 사망한 것을 계류유산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유산의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습관성 유산은 이와 같은 현상이 습관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연속된 3회의 유산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범위를 더 넓혀서 2회만 자연유산이 돼도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자라고 변경하였어요. 특히나 아기의 심장 박동까지 확인을 하고 유산이 된 경우, 유산 후에 태아 염색체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 35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난임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2번만 유산을 해도 바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바꾸면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의 범위가 훨씬 커집니다. 때문에 검사와 치료의 대상도 늘어나게 되죠.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 유산을 검사와 치료를 3번을 겪을 때까지 당신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해서 진단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검사를 미뤄져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난임을 겪고 있다면 2번의 유산자는 3번을 경험한 사람과 어차피 비슷한 몸 상태임이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생식의학회도 2회 혹은 그 이상의 임신의 소시를 습관성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정의 내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2회 이상의 임신의 소실인 경우엔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연구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의에서는 이 단어가 사라진 상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소파 수술은 유산에 포함이 될까요? 네, 소파 수술은 인위적으로 아이를 지워버리는 방법인데 유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공유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연유산만을 진단에 넣고 있는 습관적 유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궁의 임신이 여러 번 됐어요. 이것도 습관성 유산일까요? 자궁의 임신은 자연유산으로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 또 수술을 해서 지워버린 경우도 자연유산으로 봅니다. 어차피 살아남을 수 없는 임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버려두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서 수술로 인위적으로 없애지만 자연유산의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만 자궁의 임신은 습관성 유산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기태로 인해서 이로 인한 치료로 종결되는 임신 또한 습관성 유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이라는 이 현상들은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할까요? 일단 자연유산은 전체 임신의 한 15%가 발생합니다. 대략 임신된 6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많은 수가 한 번쯤은 유산을 경험합니다.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2회 연속으로 유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임신의 5% 미만이고 3회까지 연속으로 가려면 전체의 1% 정도로 미만으로 처음 15% 확률에 비해서 15분의 1이니까 3회 연속의 유산은 굉장히 흔한 경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한 원인은 여성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증가하고요. 세포 기관의 노화가 동반이 돼서 유산의 원인이 됩니다. 또 선천적으로 자궁 내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면 이것 또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체의 면역학적 이상,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자가 면역 질환, 배아를 적으로 인지해서 공격하는 성향으로 인해 유산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을 가진 여성의 경우 자궁 안에서 태아로 피가 잘 가지 않아서 차단돼서 태아가 고사되기도 합니다. 갑상선 이상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급작스러운 유산의 원인이 되고요. 그 외로 정서적인 심한 스트레스, 만성 자궁 내막염, 중금속 섭취, 미세 영양소의 부족, 유기 농약과 해충 박멸제 등이 반복 유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BMI 30 이상의 비만, 18 미만의 저체중도 원인이 됩니다. 술, 담배, 하루 300mg 이상의 카페인 섭취도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 착상 실패, 습관성 유산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인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각 원인별 치료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많은 원인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치료를 해야 하다 보니 검사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 많은 종류의 약물이 투여되게 됩니다. 크게 면역학적 원인과 치료, 유전학적 치료, 혈전 형성 성향의 치료, 그 외의 원인 치료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 난임을 이해하고
길지만 또 짧은 나님의 시간들이 견디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각자 개인 검사 해석과 그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담당 선생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통한 개인 진료 역시 최대한 자제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환자와 의사 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임신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과 위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진료실에서 직접 뵙고 설명드리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